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경매 알아보는 날입니다. 3월에는요, 낙찰된 경매 매물이 2건밖에 없었어요. 조금 적은 편이었죠. 진행되는 경매 물건수 자체가 좀 적었던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변경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네요. 먼저 낙찰된 매물을 한번 보면, 가락마을 9단지 907동 906호 5구 타입이었습니다. 25평형이고요. 이 매물은 감정 시점이 22년도라서 상당히 높게 감정이 됐기 때문에 2번 유찰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 번째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3억 599만 9,999원, 그래서 64.56%로 낙찰됐는데요. 뭐 세종시 아파트가 60%대에서 낙찰이 되더라 이렇게 또 누군가는 소문을 내겠지만 사실 거의 1억 이상 높게 감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실제로 지금 감정한다고 하면 뭐 3억 중반대 이렇게 될 거니까요. 보통 한 85%에서 90% 사이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낙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 범지기 마을 11단지예요. 요거 제가 범지기 마을 11단지 같은 경우는 경매 매물이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높게 낙찰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웬만큼 금액들을 좀 조절해 가면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예전에 임대 아파트였었고요. 분양 전환이 된 그런 단지죠. 그래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평소 매매가 자체도 좀 저렴하게 거래되는 매물인데요. 아마 세종시를 잘 모르시는 분이 외부에서 보셨을 때, 이 뭐 위치라던가 낙찰가, 지금까지의 낙찰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들어오시는 경우에 자꾸 높게 낙찰 받아 가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여기는 그렇게 높게 낙찰받을 이유가 없다. 매물도 계속 나온다. 4억 한 2, 3천대 보시라고 했는데 4억 7,100만 원에 97%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매수를 해도 이거보다 지금 싸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가셨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셨거나 또는 이 집이 진짜 어떤 좋은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유를 알고 있어서 절대로 이 매물을 놓치기 싫으신 분이 낙찰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차순이자가 4억 3천대에 들어온 것을 보면 좀 심하게 높게 쓰고 들어가셨다 이런 생각은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낙찰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2건 3월에 낙찰됐었고요. 4월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낙찰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시 아파트 4월 신건은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은 유찰돼야 되기 때문에 신건 말고 한 번 이상 유찰된 매물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4월 2일에 있는 경매인데요. 요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 매물입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나성동 나리째 마을이에요. 나리째 마을은 세종시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죠. 나리째 마을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나성동 나리째 마을 1, 2, 3, 4, 5, 6단지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나성동이기는 해요. 나성동 안에는 중심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비어있는 나대지들이 많이 있지만 미래 가치로 볼 때는 백화점 부지 여기에도 뭔가 들어올 것이고 이쪽으로도 이제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쪽으로 공원 쪽도 박물관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남쪽으로는 금강이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경매가 나리째 마을 3단지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아파트에 나왔는데요. 요거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몇 분 계셨더라고요. 여기 진짜 금액이 이렇게 싸나요? 하고 주셨어요. 일단 나와 있는 경매 매물은요. 304동 2801호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3단지, 나리째 마을 3단지가 있는 블록이고요. 오른쪽으로 나성초, 나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요 라인이 나중에 도시철도 지하철이든 아니면 뭐 CTX, 지금 GTX 이제 개통해가지고 다들 시승기 올리고 그러시던데요. 충청권에는 CTX 가칭, 그 이름으로 광역 철도를 넣겠다. 이게 이제 그러면 땅 밑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철도가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요 북은 좀 아래쪽이 될지 나성동, 나리째 마을 사이를 지나가게 되죠. 이 중간에 그 정류장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철도가 지나갈 때가 되면 훨씬 더 주요해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가장 대장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 3단지 제일 풍경제 아파트고요. 304동은 이쪽에 있어요. 이 304동의 1호 라인 2801호입니다. 36층 중에 28층이고요. 평수는 39평형입니다. 뷰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앞동이 키가 10층, 9층, 이쪽은 33층 이렇게 되는데요. 요 사이로 이렇게 좀 단지 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늘 쪽 보이고, 그리고 지금 요쪽에서 옆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뷰가 나오는지는 직접 들어가 봐야 좀 알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 지금 84 타입이 계속 매매가가 한 9억 중반에서 계속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39평형이면 매매가로도 10억 중반에서 11억 정도는 충분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건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물건이다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3 타경 102113 나리째 마을 3단지 304동 2801호 보시면 면적이 49.41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만 경매에 나온 겁니다. 원래 면적이 98.823제곱미터, 그래서 39평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 아마 분양받으실 때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자분 것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여기 신협에서 근저당 잡힌 거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AI 종합건설에서 가압류 들어온 게 있고, 그리고 또 개인 이름으로 경매 추가로 들어온 게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압류 들어온 게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소유자분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같이 공동 소유로 되어 계신 분, 근데 이게 가끔 이제 이혼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좀 복잡한 경우가 있던데, 지금 이 물건의 경우는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뇌피셜을 한번 돌려본다고 하면 아마 여기가 분양하고 옵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한 4억 중반 정도로 이거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2억 정도는 대출을 받으셨고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본인 돈 드리고 2억 대출 받고 지금 이렇게 사셨을 텐데, 현재 우리가 경매에 들어갈 때 이 반쪽 50%에 대한 지분에 대한 경매를 들어가게 돼요. 감정가가 5억 7,300만 원 23년 3월 기준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배 금액이 원래 아파트 감정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에서 유찰됐고요. 지금 2차 한 번 변경돼서 2차 4월 2일에 4억 110만 원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요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 나머지 한 분이 자금에 어떤 여력이 있다 하면 한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았을 때 공유자가 이제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금액으로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 낙찰받은 사람은 그냥 본인 그 보증금 돌려받고 이거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낙찰 받는다고 해도 내가 50%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팔거나 들어가서 살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기존에 이제 이
나머지 한 분이 살고 계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분은 매수하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4억이라는 금액을 50% 지분으로 가져오는 건 조금 높아 보여요. 이번에 한 번 더 유찰하고 다음에 한 뭐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렇게 하고 아마 지금 두 분이 부부 관계이셨다고 하면 남편분이 이 정도로 보험도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이 아내분이 그 우선 매수 신청은 안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50%로 낙찰을 받은 다음 이 기존 소유자랑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얼마 정도에 팔자. 그렇게 해서 그 판 금액을 반반씩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로 봐서 좀 금매로 팔면 한 10억 초반 정도면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최소 10억 받았다 그러면 5억, 5억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양도세 내고 이런 것들은 좀 많겠죠. 그러면 만약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은 한 3억에 사서 뭐 5억에 판다 양도세 내고 그러면 그래도 뭐 1억 가까이 남기겠다 하면 뭐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아내분에게 이제 여기에서 얼마를 더 주고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시는 거죠. 내가 뭐 한 3억 정도의 이제 요 50% 낙찰을 받았는데 당신한테도 뭐 한 3억, 4억 정도를 드릴 테니까 요거를 나한테 파셔라. 그럼 4억 정도를 주고 판다고 하면 전체 금액 한 7억에 사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을 7억에 산다고 하면 좋은 금액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정말 들어가고 싶으시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하고 접촉을 미리 하시고 나중에 내가 이거 낙찰 받고 당신 걸 뭐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좀 합의를 하시고 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단 지금 4억에 나왔는데 4억까지 낙찰 받기는 그래도 좀 위험 부담이 있고요. 이거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뭐 한 3억 전후선에서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런 매물이라 요까지만 얘기하고 요 물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건 조심하셔야 되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뜰마을 4단지 지금 이쪽에 있는데요. 401동 1501호 34평형입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네, 청사가 이쪽에 있고요. 동쪽으로. BRT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방축천과 제천 중간쯤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한신더휴 리저브 2 한뜰마을 4단지입니다. 자, 그중에 401동 15층 1호로 요 동이고요. 이쪽 북동 북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방향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쪽이 뷰는 좋게 나오는 그런 라인이다 말씀드렸고 15층이기 때문에 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 대학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차인이 계시고 현재 그 전세가 얼마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시에 전세가 이렇게 신고된 것들로 추측해 보건데 4억에서 4억 5천 사이 정도 주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실제로 84 타입 전세는 거의 한 3억 전후에서 들어갔어요. 운이 좋으면 한 3억 정도 전세 들어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임차인을 만나서 정확하게 금액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잡고 4억에서 4억 5천은 전세가 들어와 있을 거다 하는 상황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8억 5천2백만 원이었었고요. 두 번 유찰돼서 지금 3차 4월 24일에 진행되는 경매에서 최저 매각가 4억 1,748만 원인데요. 만약에 이대로 4억 한 2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 임차인이 한 4억 5천 들어와 있었다 하면 8억 7천 가깝게 되는 비싸게 낙찰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만약 한 3억 정도의 전세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뭐 7억 2천 정도니까 낙찰을 받기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경비 같은 것들도 추가로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7억 2천도 그렇게 잘 받았다 싶지는 않은 금액이기는 해요. 지금 여기 실거래가는 한 7억 정도에 신고된 것이
있고요. 아직까지 KB 시세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 있는 상태고 매물은 한 7억 9천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매물이 8억 5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물이 7억 9천 정도로 내려갔어요. 처음에 내놓으실 때는 아마 9억, 10억 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매물 내놓으신 분들 많으세요.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8억 5천에도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7억 9천까지 내려갔고 실제로 거래가 되려면 거기서 또 몇 천을 깎아 주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래는 7억 한 6천, 7천 이 정도에서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8억 이상 되게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 물건 한 번 더 유찰을 시키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억 전후 선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금액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2022년 4월 26일 승인 났기 때문에요.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2년차 돌아오면서 지금 조금씩 매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 금액들이 조금 조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또 총선에서 이 공약으로 막 세종시를 언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도자들이 약간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금액이 내려가던 것이 또 조금 멈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매물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서 낙찰 받으셔야 되는 매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매물은 사실 좀 쉽게 들어가기는 애매한 그런 물건들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세롬동이고요. 새뜸마을 4단지입니다. 세롬동 가까이 가볼게요. 네, 세롬동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쪽이 BRT 라인이고 요 건너가면 나성동 주상복합 있고 백화점 부지 있는 이쪽입니다. 학교는 세롬초, 새뜸초 그리고 이쪽으로 가득 초등학교 있고요. 중학교는 새뜸중학교, 세롬중학교, 세롬고등학교 있으면서 학교들이 모여있는 이쪽 상권이 학원이라든지 뭐 다른 근린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일단 학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원이 이쪽 BRT 라인까지 번져 나가서요. 이 전체가 좀 학원가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학군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롬동이 학교 보낼 자녀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선호되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매에 나온 매물 보겠습니다. 2023 타경 9047입니다. 세롬동 새뜸마을 4단지 414동 1104호이고요. 면적은 100.921제곱미터로 39평형 A타입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8억 2,500만 원이었는데요. 감정 시점이 2023년 10월 24일로 감정가가 살짝 높게 잡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다시 좀 더 떨어졌기 때문에요. 현재 채권은 이거 NPL로 뭐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나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계신데요.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는 후순이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인 1억 3,6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 3천이 먼저 있었고 650만 원이 21년도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웬만큼 낙찰된다고 해도 650만 원은 아마 못 받아가실 것 같고 1억 3천은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위치와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새뜸마을은요. 이 안쪽에서 1, 2, 3, 4단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새뜸마을 전체에서 이 안쪽 라인이 좀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3단지, 4단지가 롯데캐슬 들어간 아파트인데요. 좀 들어가 보면 느낌이 다른지 어떤지 이 3단지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매매가도 높고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데 비해서 요 4단지 캐슬앤 파밀리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대단지이고 사우나 있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때문이라고도 하고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뭐 좀 다르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요 상황에서 오늘 매물이 나온 게 414동이거든요. 가까이 가보면 네, 새뜸마을 4단지 중에 414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모두 다 39평형 A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 4호 라인은 이쪽 끝에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여기 이렇게 다리 넘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학교를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가득 초등학교도 학교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네요. 네, 평면도는요, 이렇게 보입니다.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작은 방 둘 있고, 요 방들과 거실은 모두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는 붙박이장이 있고, 나머지 하나에는 붙박이장은 없는 형태고요. 공용 욕실에 욕조 있는 스타일로 이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여기도 방이 꽤 큼직하게 방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수납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거실입니다. 거실과 주방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마통풍 가능한 창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다용도실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들어오면요. 안방 침실, 드레스룸과 수납이 안으로 넓게 되어 있어서 수납은 꽤 충분해 보이고 안방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있는 이런 모양이네요. 안방 앞쪽으로 발코니와 함께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39평형이기 때문에 뭐 널찍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이곳 새뜸마을 4단지 414동. 자, 전체적으로 거래 금액 같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실거래는요, 요 평형대가 7억 5천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KB 시세도 7억 6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도 보시면 1층이 6억 9천 9백, 1층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금액이 7억 이하에 나오면 뭐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저층이 이제 7억 4천 정도에 나오고 7억 5천 약간 층이 올라가면 네, 중층 이상 되면 뭐 7억 7천 8천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도 거의 7억 한 6, 7천 이 정도 된다고 생각되니까 KB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물건 감정가는 8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높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약간 높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한번 유찰되어서 5억 7,750만 원으로 4월 24일에 경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5,775만 원 준비해서 입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남향 포베이 구조이므로 기본 구조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곳이고 가장 바깥 라인이고 그래서 장군산 쪽으로 좀 뷰는 이렇게 고개를 살짝 틀면 나올 것 같고요. 그 바깥쪽으로는 일본국도 지나가는 라인이라 네, 나중에 여기 광역버스 같은 것들이 이 라인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임차인 현황, 임차인 상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차인은 1억 3천만 원은 받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네요. 요 물건 추천드리는 금액대는 뭐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뭐 이 금액대에 꼭 낙찰이 될 것이다 내지는 이 금액보다 높게 들어가면 손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꼭 살아야 되는 분 지금 내가 입주하실 예정이 있는 분에게는 이 금액보다 높게 쓰더라도 내가 꼭 하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굳이 이 금액까지는 안 하고 내가 좀 많이 저렴해야 낙찰을 받겠다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낙찰가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에서 뭐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면 그래도 낙찰 받았을 때 괜찮겠다. 그 정도 금액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략 지금 감정가가 조금 높게 잡혔으니까 감정가의 한 85% 정도, 80에서 85% 정도 선에서 받으시면 뭐 잘 받으신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새뜸마을 4단지는 새뜸마을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인기가 좀 덜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6억 후반대에서 7억 초반 사이 그 정도 선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요. 4월 24일에 같은 날에 진행되는 경매 매물인데 방곡동 수룹의 마을입니다. 수룹의 마을은요. 사실 좀 선호도가 높은 동이기는 해요. 이쪽이 조금 더 여기에 비해서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국책연구단지나 여기가 국회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요번에 지금 또 선거에서 국회 언급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좀 오히려 중간에서 거래해드리는 입장에서 또 조금 난감하기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 바로 다리를 건너면 국회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수lum의 마을은 여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인기는 있지만 수lum의 마을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 얼마 정도면 내가 매수를 하겠냐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대장동들만큼 금액이 높으면 매수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요 대장동들보다는 일정 부분 금액이 조금 낮아야 여기를 매수하기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 금액대가 그렇게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수룹의 마을 경매에도 관심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수룹의 마을 2개 물건 소개 드리는데 자, 좀 가까이 가볼게요. 이 수룹의 마을 방곡동 중에서도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가 있고요. 5단지는 임대 아파트인데 이제 조만간 분양 전환돼서 이렇게 매물이 좀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2단지나 6단지는 좀 평형대가 작은 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은 1단지, 다음 3단지, 그리고 4단지로 보입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뷰가 잘 나오는 라인도 있고 동간도 넓고 살기에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3단지도 역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강을 끼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동간이 좀 좁아서 답답할 수 있다 하는 상대적인 단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4단지는 이제 강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1단지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 상권이 지금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학원, 병원 등 상권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구 타입이 없거든요. 5구 타입의 경우에는 이 4단지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매물이 3단지와 4단지에서 나온 것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네요. 4월 24일에 진행되는 경매 매물 수룹의 마을 4단지인데요. 지금 이쪽 단지입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네, 1000세대가 넘는 세대수가 많은 단지이고요. 이렇게 바로 공원 끼고 있죠. 이 공원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다 있고 주민센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은, 살기에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죠. BRT 버스가 요 상가 앞쪽 요쪽 라인으로 BRT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BRT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겠다. 그런 단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강뷰를 보거나 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죠. 이쪽 끝 라인에서 금강뷰가 보인다 하더라도 북쪽 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애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옆으로는 삼성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요. 수변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러한 수룹의 마을 4단지의 421동이고요. 1603호입니다. 1603호는 요 판상형 타입이에요. 같은 팔사라도 요 4호 라인은 B타입, 2베이 타입이거든요. 근데 요 3호 라인은 이제 A타입, 판상형 타입이고 남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대가 높은 상태이고 16층이기 때문에 층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앞동이 18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동이 16층이고 앞동이 18층이라서 딱히 이렇게 좀 트임뷰가 나오기는 애매한 그런 위치이기는 하네요. 현재 수룹의 마을 4단지의 실거래는 요 평형대가 한 6억 5,800, 6억 6천 정도에서 실거래 뜨고 있고요. 요 A타입이요.
그리고 KB 시세도 6억 6,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한 뭐 4, 5층, 6층 되는 중간층 정도는 6억 4천, 5천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고층 조금 위층으로 올라가는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약 7억 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수르베 마을 4단지 84 타입이 뭐 고층도 6억 5천 정도 하던데요. 매물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건 타입이 A 타입이 아니고 B 타입이거나 판상형이 아니거나 남향이 아니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매물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13045 방곡동 수르베마을 4단지 421동 1603호이고요. 경매 매각기일은 24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면적은 84.89제곱미터로 34평형 A 타입이고요. 감정가는 7억 4,500만 원입니다. 감정 시점이 2023년 9월 8일로 약간 높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에 비해서는 높게 감정가가 책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아마 감정한다고 하면 7억 선, 뭐 후반선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번 유찰되어서요. 4월 24일에 5억 2,15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될 거고요. 이번에 낙찰이 될 것입니다.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네, 84A 타입 평명도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봤던 새뜸마을 4단지의 아까 39평형과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차이가 없어요. 항상 보면 다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가 덜해요. 주택들을 보는 것에 비해서는. 자, 이쪽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두 개의 침실 있습니다. 하나 침실, 이쪽 편이 조금 더 큰 침실이네요. 붙박이장 되어 있고. 앞쪽으로 공용 욕실과 욕조 있는 스타일입니다. 안쪽으로 오면 알파룸 방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39평형 같은 경우는 거의 큼직하게 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34평형이다 보니까 이제 자그마하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마주보고 있고요.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있네요. 발코니 나와 있는 타입입니다. 안방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안방 앞쪽으로 발코니 있고요. 안으로 드레스룸과 수납 크게 마련되어 있고 요 바깥쪽으로 여기가 실외기실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실외기실, 하나는 대피 공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안방 욕실과 샤워 부스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 수르베 마을 4단지는 19년 9월 27일에 사용 승인이 된 아파트예요. 이제 그때 입주를 하신 거죠. 이제 한 4년 반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안에 뭐 이런 조경이나 수목 같은 것들은 다 잘 되어 있어요. 네, 어느새 이렇게 4년이 지나갔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거기 관리사무소 가셔서 정확하게 관리비 얼마 밀려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관리비 중에서 공용관리비는 그 인수자가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두세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밀려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천드리는 금액대는요. 여기가 지금 요 타입 좀 깎아서 산다고 하면 뭐 6억, 뭐 6천, 7천 요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매로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산다 생각하시면 그래도 한 6억 초반대, 6억 2천 전후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5억대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기 낙찰가가 5억대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 6억 정도, 이제 조금 낮게 낙찰되면 6억 정도, 조금 높으면 6억 한 2, 3천 정도, 뭐 요 정도 선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경매 매물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경매는 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급매물로 매수. 급매물은 물론 경매 금액만큼 싸게 사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그래도 좀 급하신 거, 조금이라도 조정이 좀 더 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급매물이에요, 6억이에요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5억 한 2천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저희들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가 급매물로 6억이에요, 좀 더 깎아볼게요 막 하더라도 거기서 막 5천, 6천 깎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1, 2천 정도 막 날짜 조정하고 중도금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금 더 깎아지는 정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하고 손잡고 저렴한 매물 계속 찾는 그런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